네, 앞으로 경로 그리고 자세한 전망들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거의 빠져나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경로랑 예상했던 경로랑 실제로 태풍의 진로는 조금 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실제로 저희가 동해안 인근으로 해서 지나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잠시 울산 쪽으로 상륙을 해서 강릉 쪽으로 빠져나오죠. 경로는 유사했습니다. 잠깐 네. 상륙을 했다. 요 차이만 있는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실제로 육지로 상륙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많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태풍이 동해안에 지날 때와 또 육지에 상륙할 때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중심 부근하고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실제로 지금 상륙했을 때와 일시 상륙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해안으로 인근으로 지난다고 할 때도 동쪽 지방으로 해서는 많은 강수하고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됐었고, 네. 실제로 뭐 상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강수나 비는 똑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관님, 저희가 한 최근 1, 2주 동안 연속으로 태풍을 맞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번 태풍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도 반경이 굉장히 크다 이런 소식들 기상특보를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전국을 뒤덮을 정도로 강풍의 반경이 이렇게 큰 태풍 왜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강풍의 크기는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한 지역의 수온이 얼마만큼 높은 수온의 지역이 넓은가에 따라서 강풍 반경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온이라도 지역이 좁으면 강풍 반경도 좁게 발달을 하고 예. 수온 지역이 넓으면은 강풍 반경도 발생할 때부터 크게 발생을 하고요. 네. 뭐냐면 이제 수온에 나온 수증기에 의해서 그 수증기가 비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나기 때문에 네. 그 수온 높은 지역이 얼마나 넓냐 요거와 관련돼 있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와서는 강풍 반경이 수온이 낮은데도 강풍 반경이 넓은 이유는 주위에 우리나라 주위에 기압계가 태풍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조금씩 보태집니다. 그 차이에서 그래서 강풍 반경이 그렇게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작아지더라도 약간 작아지는 형태로 해서 계속 강풍 반경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태풍의 위력이 오늘은 매우 강해서 강으로 약해졌다고 하는데 현재 풍속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15시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은 한 30m 정도. 지금 15시 현재는 지금 속초 북동쪽에 한 50km 해상에 위치해서 시속 한 64km로 북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중심에서 한 30m 정도 봅니다. 30m 정도 본다고 하면 강보다도 더 낮은 단계인 중급, 강도 중급의 태풍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태풍들 보면 강풍을 동반하기도 했는데 폭우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수백 밀리미터 이렇게 기록도 됐는데 특히 올해는 장마가 역대급 장마 가장 길었던 그리고 비 피해도 컸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비가 많이 내렸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장마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북쪽의 선선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 부근에서 경계를 이루면서 비가 내렸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구름대가 계속 머물렀던 거고, 태풍은 태풍 전면에서 태풍이 하나의 구름대이기 때문에 태풍이 올 때는 비구름을 가져오는데 이 비구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쪽이 태풍 앞면입니다. 북쪽.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번에 서해상을 지나갈 때는 서해 쪽에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많이 뿌렸고, 예. 특히나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동쪽에서는 동풍이 불어요.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런 데가 특징이 뭐냐면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가지고 마치 파도가 방파제 부딪히면 확 파도가 커져가지고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공기도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높은 지대를 만나면 파도처럼 몇 배 크기로 확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구름대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호우식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동해안 쪽, 그리고 제주도 쪽, 이렇게 예. 지리산 부근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가져온 비구름대의 지형적인 영향 효과가 겹쳐서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의 동쪽 지방, 제주도 이쪽으로는 비가 많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태풍이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내일까지는 강원, 영동, 영서 지역으로 비가 더 내린다고 하거든요. 언제쯤이면 마음을 저희가 완전히 놓아도 되는 건지 또 앞으로의 태풍 이동 경로도 궁금하거든요. 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당 5, 60mm처럼 내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내일까지요. 내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내리더라도 이제 좀 지속 시간을 길게 해서 내리는 비고 한데 이제 바람은 우리나라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하고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 사이에 기압차가 커서 그 사이에서 그 바람은 서해안 쪽으로나 해서 서해안 쪽에서 지금도 강하게 부는데 이 강하게 부는 적이 조금 더 길게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또 서울 포함해서 이런 중부지방은 지금은 조금 약하더라도 내일 새벽에 까지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밤 사이에 비가 돌풍식으로 해서 불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직까지는 내일 새벽까지도 안심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태풍은 가더라도 주변의 기압 배치에 의해서 바람은 조금 강풍은 이어진다. 그래서 강풍주의보가 해안가도 나와 있고 이런 예. 상태입니다.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일반 이런 태풍 소식 많은 분들 특히 귀 기울이고 계실 거고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러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동해안 쪽에서는 비가 거의 그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침수되어 있는 지역에 비가 빠지면은 이제 더 이상 차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람만 조금 더 조심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모레 정도가 또 대류성으로 인해서 비가 조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날씨가. 그래서 현재 침수로 피해 입은 지역은 내일 낮 정도 되면 내일 오전이 지나면 조금 비가 그치니까 그때 조금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지금 한반도에 강한 태풍 3개가 연달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이선이 완전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11호 태풍을 검색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연달아서 태풍이 한반도를 찾아오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11호 태풍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태풍에 대해서는 지금 10호 태풍이죠. 11호 태풍이죠. 11호 태풍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는 일단 발생할 징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 3일 이후에는 저희가 사람이 예보는 내지 않고 내기는 한계가 있고 수치 모델을 이용을 하는데 그 수치 모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모델들이 당분간은 10일 이내는 태풍의 징조를 보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내든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태풍 11호 발생은 없다. 이거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가을 태풍 이번 10호 태풍 하이선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가까운 시일 내, 그러니까 한 5일 전이나 일주일 내는 태풍 발생이 없다. 근데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월 달까지는 않습니까? 9, 10, 11월. 예. 10월 달이 건데 아직 3개월이나 남았죠. 이제 9월 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태풍은 가을 달에는 아직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한 13개 정도나 14개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앞으로도. 근데 그게 이제 발생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자주 온 이유는 태풍은 오히려 8월까지로 친다고 하면 10개 정도 발생했어요. 이번 태풍이 10호인 것처럼. 근데 평년에 비교하면 평년에 한 13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태풍 발생 횟수는 적어요. 근데 오는 족족 요즘 근래에 계속 우리나라로 왔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원래는 우리나라 쪽에 중위도 쪽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고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 올라오더라도 대한해에서 빠진다거나 일본 쪽에서 빠진다거나 하면서
쭉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공기가 동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예. 남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남부 쪽에 공기 덩어리 하나, 그리고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덩어리가 딱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길로 우리나라 태풍이 계속 올라온 길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까지 가고 중국까지 가고 마치 진로가 전혀 이상하게 그런 건 조금 우리나라의 주변의 중위도 지방의 기압배치가 예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계속 띠고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서 뭐 조금 우려스럽게 합니다. 예. 일단은 뭐 내일 새벽까지도 비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